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오늘은 한자를 배워보기 전에 한자를 잘 기억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자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쓰면서 해라. 우리가 눈팅을 하게 되면 볼 때는 잘 알겠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잘 쓰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손으로 쓴다. 이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스를 이용해서 이야기 한자를 만들어라. 이것은 부스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용해서 한자를 이야기로 만들면 기억하기가 참 쉽습니다. 제가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주 복잡한 글자지만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들을 청자가 있었지요. 들을 청자는 10사람의 눈으로 살펴봤더니 한결같은 마음을 누가 듣는다? 귀로 임금이 듣는다 해서 들을 청.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기억하시는데 참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럼 한자 오늘도 부스 사획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일자가 되겠습니다. 태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지요. 이 태양의 그림이 발전해서 오늘날의 날일자가 되었습니다. 뜻은 당연히 해나 시간 그리고 명함하고 관련이 된 한자가 되겠고요. 이거하고 관련된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날일. 이 날일자에다가 한이를 딱 그어서 이것이 아침단. 이 아침단자는요, 날일자와 이렇게 한일자의 결합이에요. 이것은 날일이니까 해도 관련이 있겠죠. 해하고 이것은 땅도 되고 바다도 됩니다. 바다. 우리가 해돋이를 보면 산에 가서 보면 해가 땅에서 산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땅에서 올라오는 것 같고요. 또 바다에서 보면 바다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땅에서 해가 뜨고 바다에서 해가 뜬다 해서 아침단, 시간을 의미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가로왈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입에서 입김이 나가면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한자를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방금 배운 것은 이것은 날일. 그 다음 날일자와 모양이 똑같지만 좀 더 옆으로 길게 씁니다. 이것이 가로왈.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구분하기가 힘들지만 어떠한 설명을 하면서 한자를 쓰면 구분이 금방 되겠지요. 그래서 이 가로왈에다 날일에다 밑에다 가로왈을 씁니다. 이렇게 쓰면 이것이 창성할 창자가 돼요. 창성할 창자. 이거는 날일자와 가로왈자의 결합으로써 말하는 것이 해처럼 영원히 기억되면서 창창해라 해서 창성할 창자가 됩니다. 이것은 해가 되고 이것은 말하다. 가로왈자와 관련된 한자 하나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채자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가로왈에 기자에 또 그래서 이것이 가장채. 이 가장채자는요 가로왈자에 그 다음에
비자에 또자. 이것은 가질치자거든요. 가질치. 가질치자와 이것은 말하다잖아요. 말하다. 이 두 자의 결합인데 이 가질치자는 우리가 예전에 전쟁을 하면 상대방하고 싸워서 얼마만큼 상대방을 죽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상대방을 죽이면 그 상대방을 죽인 증거로 사람의 이거는 뭐예요? 왼쪽 귀를 잘라오는 그런 게 있었대요.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의 귀를 손으로 잘라서 취한다 해서 가질치자가 되었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상대방의 귀를 잘라서 왔으니까 누가 가장 많이 가져왔을까? 귀를 취해서 왔을까라고 말하면서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최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억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달월자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다리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네, 초승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승달을 보고 만든 글자가 달월자예요. 이 달월자는 달 또는 세월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관련된 한자, 초하루 삭자를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달월. 이 자가 초하루삭. 이 초하루삭자는 이 거스릴 역자와 달월자의 합작이에요. 뒤집어진 팔에다 한일에 이렇게 요것은 거스릴 역자. 이것은 달월. 우리가 달을 보면요. 이렇게 보름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반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승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이제 어둠이죠, 완전. 그래서 이 달에서 보름달, 이것이 보름이죠, 보름달. 보름달에서 반달이 되고, 반달에서 초승달, 초승달에서 어둠이 되고, 그러면 이 보름이 15일을 말하잖아요. 여기는 초하루가 되죠. 이 거스릴 역자는 이렇게 거슬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또 초하루가 되면 보름달을 향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것이 거스릴 역자고 달을 거스려서 가면 어디가 된다? 초하루가 된다. 그래서 초하루는 매월 1일을 갖다가 초하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초하루 삭자가 되고요. 관련해서 한자 하나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한자예요. 발알망자라고 하는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망할망자에 달월이 약간 누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망자가 붙어서 이것이 발알망 또는 이것을 보름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글자 그대로 또는 무엇을 바라다 그리고 보름 매월 15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보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글자는 보름달 그 만월을 바라본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글자 외우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것을 기억하냐면 망할 망자에 이것이 달월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임금망자. 이것은 망할 망자. 달월. 이것은 임금망. 우리 사극을 보면 충신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역적군의 모함을 받아서 귀향을 갑니다. 그럼 귀향 가면
기한관 선비들은 항상 글을 쓰거나 시를 짓거나 이래요. 근데 그 내용이 주로 뭡니까? 임금을 사모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이 망할 망자는 이게 머리 부분 두고 이게 감출 해자에 그 감추어진 거, 요렇게 감출 해자 이거 있죠? 이거는 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귀향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귀향 가면 어떻게 해요? 달을 보면서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임금이 불러줄 때를 기다리고 바라고 고대고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할 망자.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다시요. 기양을 가서 달을 보며 임금이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노래를 부른다. 발할 망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 글자 또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나무 목자가 되겠어요. 이 나무 목자는 그림 그대로 나무의 줄기, 가지, 뿌리를 같이 그려놓은 글자를 보고 만든 글자예요. 당연히 나무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거와 관련된 한자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무목. 이 나무 목자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글자이죠. 그래서 아주 쉬운 거. 나무 목자가 하나 있으면 나무 목자고 두 개가 있으면 글자가 좀 이상한데요. 숲을 님자. 그럼 두 개가 있으니까 세 개가 있는 것도 있겠지요? 나무 목자 하나에 밑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빽빽할 삶. 빽빽할 삶. 결국은 이 빽빽할 삶자는 나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글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글. 나무, 숲속, 정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한자가 쉽게 그려지겠지요. 그 다음에 또 이거하고 관련된 한자, 우리가 동력, 동자 있죠. 동서남북의 동력, 동자. 동력, 동자는요, 나무, 목에 해가 우리 동쪽에서 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해 뜨는 걸 보면 나무 사이에 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동력동. 어떻게 해요? 나무 사이에 해가 떴다. 해는 어디서 뜨나요? 동쪽에서 뜨죠. 그래서 동력, 동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에다, 나무 목자에다 밑에다 한일자를 그으면 이것이 근본 본자. 이것은 나무 뿌리를 생각하는 거죠. 이 나무 뿌리는 어떻게 해요? 나무가 자라려면 뿌리가 있어야 되니까 근본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본 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없을 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지요. 그림에 보면 이 없을 무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사람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무지개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하늘을 의미하는 그림을 그려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사람이 달려가는 그림이 있냐면 이 없을 무자에는 어진 사람인과 그 한일자의 결합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사람의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바로 이 어진 사람인의 발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없을 무자의 옛글자예요. 그래서 이 없을 무자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금지하다,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없을 무. 또 방금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없을 무자가 있죠. 놓은 사람이 네 하나, 둘, 셋, 넷. 한일에 하나, 둘, 셋, 넷. 연하발. 이래서 이것도 없을 무자. 이것이 이자의 고자예요. 고자. 오래된 글자죠.
그럼 이 없을 무자는 우리가 그 불가에서 장래의식이 있죠. 밑에 그 사람 나무를 놓고, 이것은 이제 나무를 놓고 위에 사람을 눕혀놓고 밑에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타서 없어지잖아요. 이 원래의 없을 무자는 실은 그 숲이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 해서 없을 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 불가의 다비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을 나무 위에 얹혀놓고 밑에서 불을 지피니까 없어졌다 해서 없을 무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자와 관련해서 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저자는요, 어진 사람이네다. 여기다가 한이를 이렇게 합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뚝할 올. 이 우뚝할 올에서 이것이 하늘을 뚫고 꿰뚫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해서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늘을 그려 놓은 거예요. 이 글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을 무자가 되고요. 또 이 없을 무자에 변형자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것을 이미기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기방. 그럼 요거하고 관련된 한자도 알아봐야 되겠죠. 이런 글자가 있어요. 흰 베개, 비수비에. 그 다음에 요자가 우측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이미기자. 이미기. 이것은 뭐냐면요. 이 흰 베개, 비수비. 이것은 흰쌀밥이 그득한 것을 수저로 먹는 거예요. 이것을 고소할 급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소할 급자. 이 흰쌀밥을 수저로 퍼먹었으니 얼마나 고소하고 맛이 있겠어요. 그래서 배불리, 고소한 쌀밥을 배불리 먹고 뒤로 옆을 쳐다보는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가 이미그자예요. 이게 전해져서 배불리 먹어서 끝났다, 또는 실컷 먹었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벌써 끝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 없을 무자는 우리가 그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의해서 보면 지사자가 됩니다. 지사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지요. 추상적인 개념을 선이나 점을 이어서 만든 글자를 우리가 지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없을 무자가 지사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한자 끝장 김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